자, 오늘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호소인, 피해 주장인 이 사람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 단 한 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만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시장님 돌아가실 그 즈음에 고소장 초안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나오죠. 예. 그 고소장 초안을 보면 피해 호소인의 주장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한 게 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아니었던 거고. 그런데 선거가 이제 수요일이니까 딱 3주 남았거든요. 이 3주 남은 시점에 그 소위 말하면 여성단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서울시 직원까지 나와서 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어제부터 촬영 금지,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로 남겨두고 언론사 기자단이 기자회견하는 장면만 몇 컷 찍은 걸 외에는 녹취 금지, 촬영 금지 이 조건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극심한 정도의 성폭력을 가했다는, 인권이 주장돼 인권이 이야기대로 하면 성희롱했다는 증거를 일단 내밀라. 나는 오늘 그 증거를 하나라도 내밀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도 답답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이번에는 피해 호소인이 뭔가 속은 게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그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그 불안당,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상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피해 호소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상황은 지금 선거 시즌이고 이 피해 호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여지가 굉장히 유력한 그런 행위를 피해 호소인 이름으로 직접 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변호인단이 해왔던 행동하고도 다르고, 이 상황이 도대체 그러면 피해 호소인이 여기에서 어떤 임팩트를 주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백한 선거 개입이 맞고요. 그 박원순 피해자가 말한 그 민주당서 시장이 될까 두렵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박원순 시장님이 뭐 선거에 다시 나오셔서 서울시 뭐 시장 그러니까 뭐 3선까지밖에 못하지만 뭐 그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온다. 박원순 시장님이 얘가 아니라 그랬으면 그 후보가 못 나오도록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또 시장이 된다는 거는 피해자로서 피해 호소인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민주당 후보 내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이 나오는 거를 이분은 차단하는 게 아니고. 그치, 차단하고 나는 반대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내는 것 자체를 이분이 그러니까 타이밍상,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타이밍상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사건,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시장 선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찍으시면 안 돼요. 이 주장인 건데. 그렇죠. 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재련 등에 의해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글루밍 당한 느낌이 훨씬 저도, 강하죠. 굉장히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이제 나경원 캠프가 있다가 지금 안철수로 건너가신 이수정 씨가 여기 배석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머릿속에 잊어버렸을까봐, 그 사건 잊어버렸을까봐 자기가 나와 주장을 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동조해갖고 맞춰서 생각을 하더라도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석죄한 거예요. 예. 나는 거기도 동조하지 않지만 예. 근데 선거를 3주 앞두고 이 사람이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고 목소리도 공개 뭐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그 기자회견장 보면은 맨 왼쪽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사진 하나 찍고 예. 아예 사진 밖으로 못 내게 하는 상태에서 이런 미투도 없고요. 이건 사실 미투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건 형사 사건이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사회운동으로 전환시켜서 그간의 어떤 남성 이주의 어떤 사회의 경종을 울렸던 게 미투였다면 이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자신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등을 했다라고 형사 고소한 사건이라고. 그렇지만 시장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게 성립이 안 됐지만 예. 그렇든 어쨌건 간에 이 형사 사건일 경우엔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실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네, 거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 이야기한 핵심 두 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성희롱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권익위가 조사 과정에서 소환했던 서울시 직원들 증언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증언은 다 기각하고 피해 호소인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성희롱이라고 인정한 것뿐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했다는 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뜬금없는 거였어요. 다른 재판에서 그것도 이제 이 피해 호소인에 관련된 재판이긴 했지만 다른 재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뜬금없이 박원순 시장을 언급했던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두 가지 문구가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은 입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국민을 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피해 호소인 우리 끝까지 갈 거야. 증거 내놓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시장이 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안하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야? 민주당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전문 중에서 보면은 저의 회복을 위하여 용서하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분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행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본인의 일에 회복이 됩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김병욱 성폭행에는 입을 다물었고 같은 방에서 목격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는 돕지 않고 가짜 미투 피해 주장만 돕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저는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호소인이라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장님이 돌아가신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들 방식으로 증거 하나 없이 오세훈도 미투 가해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됐으면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용서받고 회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지켜 이 사람들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 상황이야.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사람이 죽을 일이야? 그래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속에 굉장히 괴로웠을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박원순 시장님 지금도 억울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선거 이용해 먹기 위해서 민주당 시장이 되면 자기 자리를 잃게 될까 봐 그걸 불안해서 호소하러 나왔다 하면서 또 용서 이야기는 도대체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인간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국민의 지임에 지금 캠프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그 소위 보수야권이라고 하는 쪽에 나경원 캠프 갔다가 만철수한테 갔다가 하는 그 사람이 배석한 그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로 보입니까? 서울 시민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박원순 시장 나쁜 사람이니까 민주당 뽑아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세상에 이런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 본인이 속죄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예. 내가 봤을 때 억울해 돌아가신 측면이 있어요. 그 피해 호소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했던 행동들, 편지들, 카톡 문자들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무슨 해외 순방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늘 존경하고 자기 동생 결혼식에 축사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추행한다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돼요. 정말로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분이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그런데 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증거 하나 없는 피해에 대해서만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추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전에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만큼 사람한테. 네, 다른 사람한테 당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안 받은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추행 의혹과 당연히 성폭행으로 단정 지어서 지금 그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 있는 판결까지 것과는 네, 받았죠. 완전 다른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개입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본인을 위험하게 몰아가느냐. 저는 이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오늘 그 행사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확증 편향이 있어요. 권력자, 시장이라고 권력자가 지속적으로 4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권력에 의한 여성들이 피해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예. 내가 봤을 땐 예. 있긴 한데 이 구조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건 자체에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정치적 사건이에요.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분 그 인품에 돌아가실 때 만약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유서에 남겼을 겁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한 줄도 안 남겼다는 한 줄도 건 안 남겼던 부분은 네, 분명히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 박주신 씨 문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겨워질지에 대한 난 두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거를 3주 딱 남겨놓고 이 시점에 나와가지고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나를 성추행해서 생긴 선거예요. 민주당 찍으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내려고 나오는 이 돌아가신 분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일종의 가해자일 수 있는 차라리 이거를 성대결로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가 시장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예,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용서하고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메시지만 나왔다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왜 후보를 냈느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국민의힘 저쪽을 찍으라는 건데 그러면은 오세훈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그러면은 그 남자가 시장이 되면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성폭력 리스트를 보세요. 민주당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유 화려하시죠. 이 사람이 진짜 저는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됐거니와 진짜 이 주위에 모여있는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 사람들 지금 언니들이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투 피해자는 이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누가 이 미투에 대해서 앞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미투들을 핑계 삼아서 회사에서 여직원을 안 뽑겠다는 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최근에 이야기들이라고요. 보도가 나왔었죠. 미투 때문에 여성 직원 안 뽑는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미투 운동을 변질시켜서 정치로 지금 치환시키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웬만하면 사건의 진실을 아무도 모르지 사실. 시장님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알 거야.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서울시 비서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재판에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폭행 당했다. 이게 이제 여성 단체와 결합이 되면서 그 사건은 그냥 스킵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가면서 저는 그렇게 존경하고 뭔가 따르고 싶었던 사람을 약간 니플리 증후군처럼 저 사람이 마치 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처럼 느끼는 정도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글루밍이라는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을 길들여서 결국에는 나는 피해자야. 어마어마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후가 바뀌었잖아. 그런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가 되면 내가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4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년 동안에 남아있을 만한 어떤 증거들을 한두 개라도 제출하면서 진짜 박원순 시장은 이런 사람이어서 폭로라도 하든가 한 가지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3주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관련자까지 대동해가지고 선거 이거 기자회견을 하면 누가 봐도 선거운동이지 사람을 죽음 앞에 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해 먹는 건 천벌받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자체의 존재가 이거 뭐 등신 취급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존재는 강합니다. 이걸 마치 등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성은 성추행 의혹이나 아니면 무릎에 호했다는 그런 주장들만으로도 팍팍 쓰러지고 사회활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여성운동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양성평등? 근데 이렇게 사람 하나를 앞세워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이 정도 공격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어도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이 밸런스도 맞지도 않고 사람 하나를 가지고 전 국민을 가지고 지금 우롱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여성의 전화나 이 상담소들이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의 주장만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상황에 우리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최근에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써요. 비극의 탄생이라고. 예. 여기에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 뭐 해가지고 50명 정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 인터뷰집인데 예. 거기에는 김재련 변호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장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표현을 보니까 상상도 못할 충격적 반증, 이어지는 반전 이렇게 해서 내용 중에는 그런 거 있죠. 사실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틀렸음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릎에 호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해자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시장님한테 저 무릎에 호해 주세요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장님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무릎에 호해 줄게 라는 식으로 뒤집어 버리면 세상이 정말 이상한 사람 예.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언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시장님이라며. 근데 이 책이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지금 선거를 3주 앞두고 이런 기자회견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손병관 기자가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걸 기획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인터뷰하고 이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눈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사람, 정말 개념 없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조이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병관 기자는 이건 어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사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기록하고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할 반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보도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 호소인이 그 근무했을 당시에 그리고 비서실에서 나와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도 끊임없이 비서실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담당했던 사람들 목소리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에요. 이게 비서실이 사실은 이분이 비서로서 굉장히 열심히 또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또 존경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그 서울시에서 그 꽃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인가? 예,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누구나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 예. 별로 일은 힘들지 않지만. 이사 관련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 그 워낙에 열심히 비서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국과장들이죠. 박원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박원순 시장님의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중간에 컨트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장들이 이 비서한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2인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하는 인재개발원이었지만 거기 가고 나니까 실국장이나 국가장님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취하거나 챙겨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느끼는 공허함도 좀 있지 않았을까. 허탈감도 그래서 있고. 비서실로 다시 가고 싶어 했다는 제가 측근으로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부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 그 다른 걸 떠나서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 추정만 가능해.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석은 나름일 거 아니야. 저쪽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속죄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 게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일제히 모든 것들이 스톱되고 노 대통령의 추모 일기가 막 일어나면서 실제로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박연차한테 뇌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구조를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일종의 어떤 정책 관행, 더군다나 박연차 씨한테 어떤 대가성도 주지 못한, 그러니까 또 포괄적 뇌물죄 어떻게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끝내놓으면 대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회적 교훈으로 남겨요 그냥.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잔인하고 비열하고 집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이런 사건 정도 되면 이미 그것만으로 광역 지자체장들 또는 정치인들이 느꼈을 교훈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게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그걸로 끝내도 돼. 근데 선거운동 하는 한참 그 기간에 심지어 그 선거 캠프 당사자까지 있는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안 돼를 메시지를 사실상 내면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국민이고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박원순 시장 나쁜 사람이었네를 증명할 만한 증거 하나라도 내밀고, 특별히 기자회견 한다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수개월 동안 참았는데 이제서라도 증거를 내밀게라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선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나를 성추행해 갖고 생긴 선거니까 민주당 찍으면 안 돼요. 그 간접 메시지를 내려고 기자회견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국민은 우롱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피해 호소인한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을 당원으로 이제 있던 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피해 호소인한테 뭐라고 조치를 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누구라도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 호소인이 이렇게 뭐 여성단체가 들으면 뭐 벌쩍 뛰겠지만 이거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정상으로 회복하고 싶다고 했던 그 발언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행위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신이 권리를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회복하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나서 짧은 메시지만 내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그 피해 호소인의 전문을 보면, 이야기했던 전문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주기에는 방송 시간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국민권익위원회 그 판단하고 중앙지법 판단, 이것도 명백하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주변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그 변호인단들이 이 피해 호소인 한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뇌하듯이 그냥 거의 주입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글루밍이요. 그게 네. 글루밍이야. 그루밍인데 본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저는 이 사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야 된다고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자기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이런 발표를 하나요? 실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다 지금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 인권 진짜
미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가담한 여성 단체는 모두 해체하고 지원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방송도 끝까지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 돌아가신 문제야. 이 돌아가신 문제를 갖고 너무 장난질이 심한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가장 정치적인 타이밍에 가장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 자체가 웃긴 거고,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재련 씨, 이수정 씨, 그리고 여성단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글루밍이에요. 길들여가지고 넌 피해받은 거 맞거든 민주당 당선시키면 안 돼. 요거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 호소인에게도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 주십시오. 맞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손병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 때문에 기자회견했다는 썰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